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검찰의 백현동 쪼개기 기소에 대해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검찰에 묻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 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다시 정치검찰이 국면 전환에 구원투수로 나선 것입니까?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입니다. 이는 단지 야당 대표 괴롭히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 산하 공사의 문제로 지자체장을 기소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결국 전체의 지자체 산하 공사의 운영과 존립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나아가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쪼개기 기소를 감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아니면 유죄 입증은 글렀으니 실컷 괴롭히기라도 하겠다는 못된 심술의 발로입니까? 검찰에 경고합니다.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버리십시오.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은 범죄자 잡으라고 주어진 것이지 범죄자 만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될 때까지 보복성 기소를 남발한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정치 공작을 위해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무도한 권한남용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조선일보의 전주필 김대중은 자신의 컬럼에서 한동훈 검찰이 그를 1년 반 샅샅이 뒤지다시피 했는데도 아직 결정적 물증을 찾거나 증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총선 전에 법정에서 판가름 날이라 기대하는 것은 빗나간 것 같다. 이재명 대표와 한판 승부는 이제 총선 투표장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지면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다시 기회를 달라는 듯 백현동 건으로 발동을 건 것인데 문제는 단지 법원 출석 횟수를 통한 정치 공작 방해가 아니라 다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공작이라는 분석이 나왔지요. 지난 6일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변호했던 전석진 변호사는 6일자 시사저널의 보도 한동훈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와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필요 없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었지요. 기존의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두 건의 포강 수사를 거쳐 이 두 건에 대하여만 판사가 다른 사람으로 배정될 것을 기대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1년 반 동안 수사했는데도 나오지 않는 증거가 2달 만에 새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인가? 아니다. 검찰은 해서는 안 되는 판사 쇼핑을 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지법원장이 2월 19일 인사를 통해서 새로 임명한 영장 전담 판사 3명 가운데 가장 정치색을 띠는 인물로 민주당 성향의 윤재남 부장판사가 꼽히므로 윤재남 판사와 이전의 유창훈 판사를 제외하면 이민수 판사가 남는다. 검찰은 이 판사가 영장을 심리할 날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윤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이 있는 김진성 씨의 청구된 구속영장을 지난 3월 28일 기각하였다. 그 이전에 유창훈 판사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판사를 쇼핑했는데 이번에는 유창훈 판사를 빼고 쇼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이민수 판사인 것이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일자를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아마도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 당직일 때 영장을 접수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연 이런 판사 쇼핑까지 해가면서 영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검찰은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다. 백현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 사건은 증거를 떠나 모두 법리상 명백히 무죄인 것이다. 판사가 달라진다고 하여 법리가 달라질 수는 없다. 그리고 법리가 잘못된 것이므로 보강수사로 보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밝혔었지요. 이후 12일 백현동 쪼개기 기소를 보고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판명이 났다.
내가 전에 영장 재청구 글을 쓸 때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을 묶어서 영장 재청구하면 검찰이 판사 쇼핑을 하여 이민수 판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썼다. 그런데 검찰은 이민수 판사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민수 판사의 출신 지역은 서울이어서 대전 출신인 유창훈 판사와 같은 중립 성향이다. 그런데 백현동 배임죄나 대북 송금 사건은 아주 엉망이기 때문에 중립적 판사 쇼핑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일단 백현동 건을 불구속 기소한 후에 대북 송금건을 수원으로 보내어 수원의 영장 전담 판사에게 승부를 걸자는 것이다. 이 전략을 2주 동안 짠 것이다. 수원의 영장 전담 판사는 3명이다. 정치색으로 보면 완벽히 국민의힘당 쪽이다. 검찰의 지금 기획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에게 영장 재청구하고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이를 막을 방도가 있는가? 없다. 판사 쇼핑의 선택권은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예상했던 판사 쇼핑이 더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전략을 짰다는 것이고, 이는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의지겠지요. 이러한 추정은 수원지법이 이화영의 구속기한을 또 6개월 연장한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화영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 공판 절차가 종결됐고 재판부가 제시한 변론 일정을 봐도 다음 달 14일에는 모든 공판 절차가 종결될 예정인데 한 달여 남기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구속영장을 3차례 발부한 사례도 없고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이례적으로 1년 6개월을 구속해 재판 진행해야 할 정도의 혐의인지도 모르겠다. 피고인은 정치인이어서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 라고 밝혔지요. 자,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직후 수사 결과를 결정하는군요. 정치 일정에 따라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니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듯 책임을 지어줘야지요.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을 통한 간접적 지휘가 아니라 사실상 수사검사 수사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에 와서 한동훈 장관이 피의 사실을 설명할 때 우리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무슨 돈 세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것은 사실 수사검사의 어떤 보고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사안. 그것도 조작된 것이지만 제가 노웅래 의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찌직거리는 그게 도저히 돈 쓰는 소리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이것을 저는 조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렇듯 직접적으로 사건에 개입해서 비의사실 공표를 할 뿐만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범법 행위를 수시로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국무위원의 자격을 갖는 사람으로 볼 수가 없고 사실상 국민의힘 대변인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어서 즉각적으로 국무위원 자리에 탄핵 소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 누구라도 엄정하게 선거법을 관리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총괄해야 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한동훈 장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절대 쫄지 말고 반드시 한동훈 탄핵 소추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저도 많은 사법연수원 동기 후배들을 통해서 검찰의 여론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이 우리 2,500명 검사들 전체를 공정하게 관리한 분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패거리들, 윤핵관들, 자기 특수부 검사들 패거리들만 챙기고 그들을 타 모든 요직에 장악함으로써 암세포처럼 검찰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는 이런 종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패거리에서 소외된 수많은 검사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탄핵 소추하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도 박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절대 쫄지 말고 헌재 결정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후폭풍 염려하지 말고 조중동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말고 반드시 탄핵 소추를 해서 이 한동훈에게 이 국회의 엄정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탄핵을 과연 정상적인 검찰 구성원들은 어떻게 보겠냐 이거지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찰을 이용해 최고의 권세를 누리겠지만 검찰은 당연 용도 폐기되겠지요. 이러니 정상적인 검사들은 저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저항의 트리거를 바로 민의의 국회가 갖는 권한으로 한동훈을 탄핵 소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의 권력 중독은 결국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켜야만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없는 죄를 만들려 발버둥 쳐봐도 안 되니 아예 판사를 이용하겠다는 이른바 판사 쇼핑을 하겠다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정치 검사들에 의한 이 얼마나 검찰의 치욕과 무능인 것이며, 결국엔 모든 중독의 끝이 그렇듯 경정권도 망하고 검찰도 망하는 것만 남았다 이겁니다. 홍익표 원대를 비롯한 민주당의 활약상을 기대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